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올 경우에 이 대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뤄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구조가 뭐가 있는지 딱 얘기만 들으면 잘 떠오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문장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We were confident that Karen was still alive. 이 문장이랑 B1의 I'm glad that you are safe. 이 두 문장만 먼저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that은 뭐로 봐야 되지? 여기 나오는 that은 뭐로 봐야 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밑밥을 깔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의 주제인 형용사 플러스 대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좀 여러 가지를 건들고 지나갈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의 오형식 많이 배우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는 7형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형식이 편해서 오형식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모든 문장에 뭐랑 뭐가 있죠? 주어와 동사가 있죠. 주어와 동사, 주어와 동사.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문장 뒤에 뭔가가 더 달려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렸는지, 보어만 달렸는지, 목적어만 달렸는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달렸는지,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달렸는지 이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형식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천일문과 같은 다른 강의들에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자, 우리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부, 주어 부분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술부, 술어 부분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주부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about what, about whom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이 문장에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할 건지,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건지를 밝혀주는 게 바로 주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술부 부분은 뭐예요? 술부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주어를 딱 지정해줬잖아. 이 주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할 말을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라고요? 술부 부분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은 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라 그랬죠? 동사 뒤에 따라오는 이 친구들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추정을 해보자고요.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오는지, 보어만 오는지, 목적어만 오는지 등등등등 얘네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 주어가 결정하는 걸까요? 동사가 결정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나눴으니까 누가 결정한다고 봐야겠어요? 동사가 결정한다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뒤에 나오는 녀석들은요, 보어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나와야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맞습니까? 다시,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뭐라고? 동사의, 술어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사가 끌고 온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충어다라고 부를 거예요. 보충어를 영어로 하면 컴플리먼트긴 하거든요. 컴플리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 보어의 컴플리먼트랑 똑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어와 보충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다시, 제가 보충어라고 말하는 것과 보어라고 말하는 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요. 보충어의 종류는 그렇다면 우리는 뭐뭐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오는 것도 그냥 보충어의 일종으로 볼게요.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것도 보충어고요. 목적어가 나오는 것도 보충어고요. 목적어를 두 개 가지고 오는 것도 보충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는 것도 보충어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동사라는 친구는 자신의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보충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우리는 이 보충어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을 나누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형용사의 보충어 구조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우리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냐면요. 술어 동사, 동사별로 어떤 보충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동사는 어떤 보충어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 보어만 가져오는 거, 목적어 가져오는 거, 목적어 2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보충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충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예문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형용사의 보충어 구조를 한번 보기 전에 우리 위에서 동사의 보충어 구조를 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보충어 구조를 통해서 형용사의 보충어 구조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I like him. I want to kill him. I am happy about your success. I am happy. 자,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니까 I like 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목적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품사가 뭐죠? 인칭 대명사, 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자, I want라는 동사는요, 뒤에 지금 뭘 가지고 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 있네요. 그런데 목적어가 그냥 명사예요? 아니면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에요. 그 다른 녀석이 누군데? 바로 투부정사죠. 됐습니까? 자, 제가 여기에다가 I am happy 똑같은 happy라는 형용사를 가져왔는데 뒤에 서로 다른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다른 덩어리 제가 왜 표시해 놨겠어요? like 다음에 나오는 him, want 다음에 나오는 to kill him이랑 똑같은 녀석이니까 가져왔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체크한 애들이 다 뭐라는 거야? 보충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용사 다음에 어떤 보충어가 나왔는지 한번 보니까 about your success,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가 따라 나오고 있죠. 그리고 I'm happy to see you. happy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투부정사 절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나온 건 똑같아. 근데 여기 전치사구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 자, 우리 투부정사 같은 걸 배우면서 배운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준동사의 성질이라는 녀석이에요. 이걸 배우고 나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투부정사는 동사로부터 온 친구야. 그래서 동사의 성질이란 걸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동사가 타동사였다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원래 동사가 자동사였다면 아무것도 안 가져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형식 동사였다면 보어도 가져올 거고,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같은 구조들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동사의 성질이야. 두 번째 동사의 성질은 뭐죠? 원래 동사는 앞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주어라고 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동사로부터 비롯된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달고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주어가 그냥 명사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와야만 해.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하나 더.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아. 그래서 투부정사도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준동사,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뭘 설명드렸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그쵸? 자, 동사의 성질이 뭐라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라고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뒤에 어떤 품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동사가 아닌 친구들은 원칙적으로 뒤에 명사를 가지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윗부분이 약간 설명이 됩니다. 자, I like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인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happy 같은 경우는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뒤에 명사인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our success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이 문장은요, 주어, 동사, 보어. 이 구조에서 끝난 겁니다. 문장의 오형식 상으로는. 뒤에 나오는 your success를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happy라고 하는 친구가 뭐를 사이에 끼고 있는 거예요? about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끼고 있는 거죠. 왜? 전치사는 뒤에 뭘 가지고 올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명사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너의 성공에 대해서 행복해. 네가 성공해서 행복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명사 구를 바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접착제로서 가져온 게 뭐라고? 전치사 구라고요. 오케이? 다르게 말해볼까요? 목적어, 특히 명사인 목적어를 가질 자격은 누구한테는 있다. 동사한테는 있다. 근데 누구한테는 없다. 형용사한테는 없다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형용사의 보충어 구조 유형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형용사 플러스 부정사절, 형용사 플러스 대절, 형용사 플러스 의문사절.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 전치사구가 무슨 품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 올 수 있다고 배웠을까?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전치사는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요. 전치사구는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죠? 부사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구조야.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부정사절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투부정사 배우면 맨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을 배우잖아요. 첫 번째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을 배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투부정사에는 부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잖아. 그래서 부정사절이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형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멘붕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B 1번 문장 보겠습니다. I am glad that you are safe.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기뻐. 왜 기뻐? That you are safe. 네가 안전해서, 네가 무사해서 기뻐. 뭐뭐 해서 기뻐라고 마치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 용법인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 용법은 뭐에 속하죠? 부사적 용법에 속하니까 여기 나오는 대절 이거 부사절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한편으로는 A 1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We were confident that Karen was still ali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We were confident. 우리는 확신합니다. 뭐를 확신해? That Karen was still alive. 카렌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선 뭐 같대? 뭐뭐라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마치 얘가 뭐처럼 해석된 것 같아요? 명사절로 해석이 된 것 같잖아요. 그쵸?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첫 번째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절을 무조건 명사절이라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절은요, 부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깨야 되는 고정관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하다, 그래서 뭐뭐하다, 이거 배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대절은 무슨 대시입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예요? 아니죠.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대시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배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괜히 멘붕 주기 싫어서 대절이 명사절로 잘 쓰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절이 부사절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을 뿐이에요. 우리 이미 다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멘붕 포인트 중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B1 같은 경우에 대절이 부사절로 쓰일 수 있으면 앞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라고 설명이 되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건 뭐예요? 명사절일 경우죠. 이상하다. 형용사는 뒤에 명사절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랬는데,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는데, 보어에서 끝난 건데, 이 의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형용사 다음에 의문사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의문사절이 뭐죠?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우는 건데 여기 아래에 있는 예문 볼게요.
He was unsure. 그는 잘 몰랐어. 뭐를 잘 몰라? What I should say.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보니까 was unsure. 그는 확신이 없었다. 뭐가? What I should say.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확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가 나온 것 같네. 형용사인데 명사절로 사용되는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을 달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형용사 플러스 대절이나 형용사 플러스 의문사절에서 우리가 멘붕을 겪는 이유가 뭐냐? 기존의 문법에서는 전치사구나 부정사절은 부사적 용법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 문법 시간에는 이 대절은 반드시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고 배웠을 것이고 의문사절은 반드시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 멘붕이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장의 오형식 구조에서 주어 동사 보, 이미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명사가 또 온다 그러니까 얘의 자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형용사 플러스 대절의 예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해석해 볼게요. A 2번만 해석하면 되겠죠? I felt certain that I had passed the test. 나는요 확실하다고 느꼈어. 뭐가? That I had passed the test. 내가 그 시험에 통과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꼈어. 이것도 뭐예요? 뭐뭐를 확신하다. 목적어처럼 해석이 된 거니까 여기 나오는 대절은 무슨 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명사절이라고 봐야겠죠. 아래 B2에 한번 보겠습니다. She's shocked. 그녀는요 충격을 먹었어. 왜? That most people are so unfriendly.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불친절했기 때문에, 매우 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뭐해서라는 의미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니까 부사절이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절이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위에 나왔던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명사절로 사용되는 구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두 번째 예문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문은 어때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죠. 뭔 차이밖에 없어요? of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of가 들어간 문장은 멘붕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장 뭐랑 비슷해요? 형광펜으로 쳐볼까요? 여기 나온 이 문장 뭐랑 비슷하다? 여기 나와 있는 I am happy about your success. 이 문장이랑 비슷하죠. 왜? 형용사가 직접 명사를 가져 나올 수가 없으니까 뭐를 달고 나온 거예요? 전치사를 달고 나온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아래 보니까 he was unsure 다음에 of가 안 쓰이고도 what I should say 그대로 따라 나왔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요 목적어 자리에 무슨적 용법이면 다 올 수 있다고 배웠어? 명사적 용법이면 다 나올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과 명사인 거는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대명사 배울 때 뭐라고 배웠죠? I, my, me, mine 배우면서 I, my, me, mine. I는 주격이야. my는 소유격이야. me를 뭐라고 배웠어요? 목적격이야. my는 소유 대명사야 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이름들이 어때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사라고 하는 애는요 문장 속에 들어가려면 자격이란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격, 소유격이 될 수 있는 자격,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I, my, me, mine처럼 지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그 자격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명사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to 부정사나 대절 같은 거 봐봐요. 얘네 주격일 때 형태, 소유격일 때 형태, 목적격일 때 형태, 이런 형태가 정해져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쵸? 얘네는요, 애초에 자격이란 걸 가질 필요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왜? 얘는 진짜 명사가 아니거든. 명사만 이런 자격을 따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자격이라는 개념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짜잔 목적어를 가질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목적어를 가질 자격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그랬지? 동사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특히 어떤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동사한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사인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동사한테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왜? 보니까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똑같이 뒤따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사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 다음에 특히 어떤 목적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고? 명사인 목적어가 나올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형용사는 명사인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오케이? 명사는 자기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려면 목적격을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도 자격을 가진 녀석이랑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이 전치사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전치사 어떻게 사용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사용하죠. 근데 이 명사 자리에 무슨 격 명사 사용한다고 해? 목적격 명사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즉,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뒤에 자격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목적어가 될 자격을. 오케이?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는 동사한테밖에 없어. 플러스 누구까지 가지고 있어? 전치사랑 동사밖에 안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요. 근데 형용사는 그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자, 그런데 이 자격은 누구만 따진다 그랬어요? 진짜 명사인 친구들만 따진다 그랬죠.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애들은 안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명사절은 자격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러니까 wasn't sure 다음에 그냥 그대로 따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얘는 자격을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너 명사잖아. 너 그래도 명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내가 of로 자격 부여해 줄게 라고 하면은 of what I should say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 너 자격 부여해 줄 필요 없지? 그럼 나 그냥 아무것도 표시 안 해줄게 라고 하면 unsure 다음에 아무런 전치사를 안 써주는 게 된다고요. 오케이, 제가 설명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목적격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대절은요 조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 대절은요 앞에 전치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전치사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 의문사절은요 앞에 전치사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대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반드시 못 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를 안 쓰고 그대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형용사 뒤에 따라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다음에 뒤에 대절이 나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어떤 거?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과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 근데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대절도 부사절을 이끌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기존의 문법 체계를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이 대절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절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우리가 멘붕에 빠지게 된다고요. 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못 가져온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대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뭘 보면 된다고? 형용사 다음에 의문사절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된다고요. 왜? 의문사절의 경우에는요, 그냥 뒤따라 넣을 수도 있지만 앞에 of 같은 전치사를 끼고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이 전치사는 왜 나오는 건데?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명사를 달고 나오고 싶으면 전치사를 달고 나왔었어요.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달고 나오고 싶을 때에도 얘네가 뭘 달고 나오는 거야? 전치사를 달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드렸죠.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데 명사절은 자격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 of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던 거라고요. 대절은 반면에 대절은 접속사 that은 반드시 앞에 전치사를 써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in that이나 except that이나 save that 이런 표현들 제외하고는 접속사 that 앞에는 전치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그냥 형용사 플러스 that 구조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문법적으로 배우면 좋습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were confident 뭐뭐를 확신하다. be certain 뭐뭐를 확신하다. 똑같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동사처럼 기능할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래요. 저라면. 오케이? 다시 저라면요, 이게 무슨 격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라고? be confident, be certain 이런 표현들은 뒤에 목적어 자주 달고 나오는 하나의 동사처럼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나갈 거라고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 너무 파고들지 말자고요. 그런데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는 찍었지만 너무 깊이 탐닉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자, 형용사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지는 제가 of를 대표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짜잔, 아까 보니까 happy 다음에 about 나왔었잖아요. 모든 형용사가 of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용사는 뒤에 명사나 명사절을 가지고 오고 싶을 때 of를 사이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전치사를 가져오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areful about, fussy about 이런 친구들, dependent on 이런 친구들, 이런 특정한 전치사를 가지고 오는 형용사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지문에서 만날 때마다 따로 체크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짧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약 30분의 강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첫 번째, 대절은 명사절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무슨 절로도 사용될 수 있다? 부사절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be 플러스 형용사 구조는 우리가 이건 동사야, 이건 보어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be confident that 이런 구조는 뒤에 그냥 목적어가 자주 따라 나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지나가는 걸 더 권장하겠다. 세 번째,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be 플러스 형용사 다음에 의문사절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이에 전치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오늘 강의의 요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흥미롭지 않으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흥미로울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